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됐습니다.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재개가 됐는데 외국인의 공매도가 상당히 크게 나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미리 생각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현상이 나오면 네. 솔직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예. 세상을 뿌려봐요. 공매도 재개됐어요. 이 2,000개 구성 네. 성분이 이 8가지 세상으로 배열을 시켜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재개된 첫날에 이 1, 2, 3 거의 그러면 이게 지수가 이 정도 45도 각도 이상 되려면 한 20에서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 눈에 보이실 거고 3, 4는 한 5%에서 10% 사이 그리고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 그러면 실제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코스피 쪽에서는 STX 그다음에 한라 IMS 그리고 효성 OEMB 이런 종목들 보시면 조선주 중에 이제 대장주가 넘어가니까 네. 약간 좀 중저가 조선주들로 좀 급등 파동이 나온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뚱딴지 같이 비료, 약간 북방, 농업, 비료 이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저는 또 인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하락하는 종목들 보면 대부분들 바이오 쪽이라든지 맞아요. 급등 종목들 그리고 또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이 명단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량 종목의 코스피 200 종목들 보시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삼성전자는 여기 안 보이시지만 삼성전자는 어저께 보아플라, SK하이닉스도요. 그래서 코스피의 시가상위 종목들은 이미 많이 빠진 건 이제 하단이 지지가 되는구나. 그리고 공매도의 에너지에는 오히려 벗어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코스피 시가 200개 종목에서는 여전히 여기 보면 제약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지속 가능성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저는 이 제약주나 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은 실제로 기준금리 인상, 연준이가 25bp 인상했습니다. 이럴 때까지는 옆에다 가지 않겠어요. 그래요? 예. 예. 그냥 많이 빠졌다 해서 들어간다. 여기서 상징적으로 셀트리온이 어저께 공매도 금액으로는 1순위의 매도가 나오더라고요. 예상을 했던 바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 10월 달에 제가 이 시간 통해서 한 38만에 팔고 좀 쉬십시오 해갖고 25만 원과 27만 원까지 예측해 드렸는데 그것마저도 깼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대는 들어왔나 하더라도 불확실성은 아직까지 뭐랄까 계속되니까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공매도하면 옛날 그냥 셀트리온 공매도 이게 수학 공식까지 검색어 나오면 맞아요. 나오거든요. 네. 이걸 공격했다는 자체가 핵심 중심을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공매도, 바이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단이 한 달 정도는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어디서 멈추나 그때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분석은 그때 하겠고 반응한 거 지금 오히려 북박이 들어오고 중저가 조선주 들어오고 농업주 들어오고 그다음에 소비주가 들어온 거 이게 이제 당간에는 시장을 주도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공매도 상위 종목들 좀 보면서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많은 종목들 또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들 종목들 흐름,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좀 기다려봐야 한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 뭘 대응하기보다는 어디까지 빠지나의 하단을 지지하는 선을 좀 체크하시는 게 나을 것 네. 같고요. 여기 보시면 공매도 여기 비율을 이렇게 해서 금액으로 한 100억 이상 되는 것들은 몇 가지 보십시오. 여기 CJ, 롯데지주, 네. KMW, 그다음에 또 여기에 셀트리온이 제일 많죠. 700억. 이럴 때는 저는 고가 저가를 4등분 해봅니다. 이 네. 중심 가격의 변화가 어떻게 되나. 그리고 또 이런 데이터들은 쭉쭉 보시면 현대바이오, 그다음에 두산피어셀. 제가 왜 이런 빨간 색깔을 했냐면 이렇게 공매가 들어가고 공격하는 때 하지 말아야 될 거. 많이 빠졌다고 해서 들어가지 말을 걸 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셀트리온 보세요.
상승을 일로 놓고 4등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2만 9천 원과 39만 원의 중심값이 31만 원인데 요번에 어저께 4만 원까지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작년도 10월 달 저점 이게 2250대 바닥이거든요. 여기서 지지 하나를 일단 먼저 검증을 하고요. 이거 확인하는데 한 달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대반등 때 요 하락폭의 반인 30만 원대에서 이제 한 121선 아닙니까? 여기선 끊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대반등 나오면 끊어주고 실적단 보고 진짜 불확실성 제거될 때. 근데 이거 확인하는데 한 3개월 걸릴 것 같거든요. 아, 네. 되반등 나오기까지. 바닥 확인하는데 네. 1개월, 대반등 때 한 1개월 잡으면 한 5월, 6월은 다 지나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7월 달 되면 2, 4분기 실적, 이제 1, 4분기와 2, 4분기 실적의 상황에서 뭔가 멈추는 게 있고 대반등이 나오는 게 있고 더 빠지는 게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코스닥 쪽 중심으로는 저는 바이오제약은 제가 이 방송에서 작년 1월 달에 JP 모간 컨퍼런스 전에 다 빠져나오시고 금리 인상 시기에는 바이오주가 참 견뎌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체크하시는 게 낫다 할 때 대장인 이 셀트리온이나 산바를 공격했으니까 또 시젠도 보세요. 정확하게 반에서 꺾였더라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16만 원이 31, 2만 원입니다. 증자를 했으니까요. 6만 원이 곱하기 2배 하면 되고요. 그러면 요번에 고가 저가에 딱 반 씹으면 여기서 딱 꺾였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8만 원과 8만 5천 원에서 막아내느냐, 직전 저점까지 가느냐, 이것도 깨느냐, 이 다음 그림을 그리는데 이건 6개월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반등 때 오히려 매도 사이클이고 저는 이거 시젠이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 보유하신 분은 저는 엑스트라라고 그럽니다. 지금이라도 아프시지만 엑스트라라. 그 다음에 또 신풍제약은 지금도 엑스트라십시오, 이거는. 이 월봉인가요? 이게 이제 일봉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월인 것 같아요. 월이죠. 예. 월봉.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갖고 왔냐면 4, 5천 원대 매출의 영업이익하고요. 20만 원 만든 매출의 영업이익이 똑같아요. 그러네요. 별반 다르지 않네요. 근데 에너지로 4, 5천 원짜리 20만 원 올려놓고 지금 6만 원 조정하거든요. 네. 이것도 금리 인상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특히 그나마 이거는 그래도 흑자를 내는 기업입니다. HLB 이것도 월봉인데요. 이것도 저는 엑스트를 권해드립니다. 왜? 이제 금리 인상 시대는요, 매출단이 유지되더라도 이렇게 영업이익가 이런 그림을 보이는 종목은 요새 기술 특례가 좀 강화가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제3자 유증이나 전환사채나 이제는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이런 게 조달이 상당히 어려운 세상으로 가니까 오히려 미리미리 생각, 이런 것들은 저는 몇 개월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한 3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3년 안에 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다 봐서 이번에 공매도가 시작되면서 주 타켓 노리는 게 이런 것들을 타켓을 노리는 것 같더라고요. 외국인이. 그러면 이거는 하루아침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상징적으로 기아차, 코스피 쪽의 시가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차, 현대차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서 어저께 플러스 난 종목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네. 기아, 현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하반 경직성이 있겠다. 그러면 네, 못 갔던 종목들이네요. 지수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나만 버텨주면요. 여 밑에 코스타 시가상위 50개 마이너스 돼도 전체적인 분위기 거래소는 오히려 유지가 되고 코스닥만 이게 상대 비교감 및 체감 지수를 굉장히 급격하게 나빠뜨리게 만들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이게 이제 이걸 보시죠. 코스닥 쪽. 코스닥 쪽은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쪽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예. 옆에 수치를 좀 봐주세요. 아. 52주 최고가 대비 이미 예. 40, 50, 40 이렇게 빠진 종목을 공격한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공포에 극을 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고점에서 40, 50% 빠졌는데 이거를 또 공매도 치거나 급락을 시켜? 그러면 멈춰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샘플링을 카카오 게임즈 하나 갖고 검증을 해보렵니다. 네. 이거는 그래도 카카오뱅크라든지 그 다음에 또 크래프톤인가요? 이제 곧 대형 그렇죠. IPO 예. 이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찬바람 날 때까지는 특히 이 코스닥 쪽이나 묘하게 개인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 네. 그거를 딱 세팅해서 공격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그동안에 성장주라고 했던 뭐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자동차, 2차 전지 이런 것들을 주 타켓으로 딱 공격했다는 얘기는 그거에 끌게나 중심이 되는 게 뭔가 랠리를 주지 않는 한 계속 공격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뭐예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요새 테슬라가 잘 움직이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테슬라의 하단이 검증될 때까지는 어저께 양상이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변동성 차별화는 극심해지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전반적인 시장을 보자면은 공매도가 재개되는 것이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특히나 삼성전자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삼성전자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시장에서도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는 또 출회가 됐어요. 개인만이 적극적으로 삼성전자를 순매수를 하는 양상이었는데 이 같은 흐름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네. 연기금이 빨간 색깔이 언제 들어오나. 그리고 여기서 연기금은 그냥 연기금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등이라고 하는 우정사업본부. 네. 우정사업본부가 이제 차익거래만 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정사업본부가 이제 발동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번에 바닥은 삼성전자가 여기 이제 3월 달에 저점인 87,700원 여기를 지지하냐 살짝 깼다가냐 요거는 5월 달에 검증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실자 보이면 이건 적극적 매수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구만전자를 저는 찬바람 불 때 오히려 차익거래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 이것도 제가 4등분을 시켜갖고요. 여기 수치 보면 87,700원과 86,000원에 중심값이 83,500원입니다. 앞으로 한 달 내에 이 83,500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외국인보다 연기금 등의 빨간 색깔이 언제 나오나 그 수치를 여기입니다. 연기금 등 이 파란색 일변도죠. 여기가 언제 빨간 색깔이 나오나 그거를 확인하시고요. 삼성전자는 그래도 8만전자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9만전자 가기 위해서는 83,500원과 85,000원을 주는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확인하는데 한 달 걸리지 않을까요? 한 달. 예. 그리고 네. 어저께 기아차하고 기아하고 현대가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기아에 대한 투자 전략도 추세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럼 한 달? 단기적으로? 저는 81,000원에서 85,000원 사이에서 때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 떨어진 진폭의 중심값이 저항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얘도 네. 보시면 10만 원과 7만 원에 88,000원이 그러면 3월 달 저점과 이 고점의 요게 3번 두들겨 맞았어요. 8,000원. 딱 반에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77,000원까지 갔다 대봤는데 어저께 81,000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급락대 사신 분은 81,000원과 85,000원에 단타 트레이딩을 하십시오. 사실 뭐 어제 가격인데요. 그죠? 예. 5%에서 7% 뛰기 정도의 변동성이지 이게 추세는 이것도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여기서 어느 정도 에너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봐야 되고 그리고 네. 삼성전자가 이제 상승으로 터닝해줘야 이게 방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는데 이것도 한 3개월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안 빠지고 바닥 확인해주고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트레이딩 될 수 있다라는 얘기지. 네. 전체적으로 이게 또 뭐 추세를 주도하고 이런 시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지수단을 좀 막아주지 않을까. 코스피는. 근데 코스닥은 시가상위 종목들 에너지가 너무 나빠갖고요. 네. 코스닥은 저는 업종 지수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 950에서 이 121선을 지나가거든요. 예. 여기서 막아주냐 못 막아주느냐가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5월달 이제 실적들 다 확인하고 한 6, 7월에 나올 것 같은데 최하경우는 어디까지 가냐면 900선과 870까지는 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코스닥 변동성은 거래소보다 더 크다. 그리고 바이오라든지 성장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공매도의 가장 큰 타켓은 코스닥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네. 저는 코스피 종목들 중에 어저께 상승 섹터에 에너지를 준 종목 북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저는 오히려 단기적인 거는 그럼 이 시간 통해서 계속 주도를 건설, 건자재, SOC 그다음에 이런 쪽을 여러분들한테 체크해 드리는데 여기서 북방 쪽 에너지가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그쪽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방 하면은 뭐 철도라든지 예. 그다음에 또 물류라든지 그다음에 또 SOC 중에서 또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먹거리가 있어요. 예. 비료, 농업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에서는 뭐 그동안 많이 빠진 농심, 오리온 그다음에 또 어저께 이제 그 효성 OMB가 OMB,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러면 아시아 종묘라든지 예. 뭐 이런 종목들이 연골고리들이 막 나오거든요. 예.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트레이딩 대상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또 곡물 가격도 사상 지금 뭐 7년 내 최고치, 몇 년 내 최고치 계속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또 이것과도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그리고 시장의 바닥은 테슬라의 동향을 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테슬라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은 뭐 890달러대 뭐 전후에서 움직이다가 600달러대를 깼다가 다시금 뭐 680달러대까지 올라서긴 했는데 아직도 그닥 뭐 추세상으로 보자면은 좋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오히려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 잡겠습니다. 오히려 고점을 돌파하는 에너지가 나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됐어. 직전 고점 돌파하고 구글이나 이런 것 같이 이제 새로운 주도주로 가. 이게 확인되든지 아니면은 550과 600에서 쌍바닥에서 더 이상 나빠질 거 없어. 뭐 이런 확인이 돼야 된다든지. 네. 이거 확인되는데 한 3개월 걸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예.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2차 전지. 어저께 주 공격에 우리나라 그 배터리 그 대장 3인방을 공격하더라고요. 네. LG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네. 어쩔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화두는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간 관계상 단어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단어만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중국의 1대1로. 네. 그 다음에 북극 항로의 물류. 그 다음에 사우디 아람코의 지분 1%를 매각하려고 그럽니다. 왜 매각하려고 그러는지. 중국이? 아니요. 사우디가. 사우디가? 예. 아람코 1.7% 상장한 게 전 세계 시가상이 1위가 된 그 사이즈 기업인데 여기에 이걸 중국에 매각한다고요? 아니 대상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근데 계속 헛다리 짚고 있어요. 예, 사우디 무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거를 1%를 매각하려고 그러는데 인도 기업과 중국 기업하고 지금 상담 중이다라는 루머만 나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카타르 프로젝트나 사우디 원유의 30%를 중국이 수입하거든요. 이거에 가상해서 이 시눅이라고 하는 회사가 아람코 1%를 인수할 확률이 많구나. 이 부분이 현실화됐을 때 시장의 에너지는 뭘까? 이게 다 조선이니 물류니 뭐 이런 것도 에너지를 다 주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는 북방의 물류가 같이 껴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뭐 5월 21일 날 그 한미 정상회담이 나옵니다. 네. 뭐 지금 노이즈로는 북한 관련해서는 나쁜 얘기 나오죠. 오히려 그거 무시하시고요. 네. 그 에너지가 바뀔 때 상황이 어떻게 되냐. 작년도에 한전기술 15,000원, 17,000원 탈원전 정책 변화될 때를 생각하고 사자, 한개 이렇게 급등했듯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로템, 아난티 같은 거 이런 것들 싸게 사놓고 이러한 상황이 바뀌는 흐름이 우리가 이제 방송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남북관계 회담이라든지 뭔가 여러 가지 이런 긍정적 얘기할 때 그때 오히려 파는 이런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어떻겠나.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틈새 전략을 노리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도주 이 그림을 그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안에서 북방, 건설, 건자재, 소비, 먹거리 이 안에서 순환시키는 전략을 3개월 동안 계속 집중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